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어떤 것은 왜 금리가 높고 어떤 것은 금리가 낮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뉴스를 보다가 한 국회의원이 고소득자가 저금리를 가지는 게 너무 역설적이다. 그래서 금융에도 사회적 책임이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 구조가 역설적인가?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게 잘못된 건가? 고소득,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누리는 게 잘못된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얼토당토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금융에 대한 지식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론 내가 너무 모르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사회적 금융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라서 저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련 일에 종사하고도 있고요. 또 제 논문 주제이기도 했었어 가지고 그 관심이 되게 많고 그쪽을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어떤 상품의 금리가 높고 어떤 상품의 금리가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분의 생각이 이제 그분의 생각을 이해해 봐야 되는데 전 사실 제 능력상 그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구독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일단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금리라는 건 이자거든요. 이 이자는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가격이란 게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금리 시장은 사실 앞에서 말했던 저금리 시장과 고금리 시장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세세하게 따지면 이제 대출을 하는 사람과 대출을 하는 기업이 혹은 대출을 하는 사람 혹은 대출을 하는 기업이 금리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가 대부 시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 10,000원 빌려줄 건데 10,000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이제 나한테 이자를 한 달 뒤에 이자를 얼마 줄래? 라고 해보면 누군가는 뭐 이제 1% 이자 100원이 되겠죠. 누군가는 10% 이자 1,000원이 될 거고요. 누군가는 20% 이자 2,000원이 될 거예요. 그 돈이 급한 사람, 그 돈의 사용처, 현금이 당장 급한 사람, 유동성이 되게 급한 사람들에게 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돈이 더 급한 사람들에게 더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더 가격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또 혹은 이제 돈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향성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빌려주는 대부 시장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해 볼 때 안전자산은 저금리거든요. 금리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이제 은행 간의 금리가 되게 낮거든요. 콜 금리라고 해요. 콜 금리가 되게 단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은행 간에 서로 믿음이 신뢰도가 서로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콜 금리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보면 국채가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국가를 비교해 보면 국가의 신뢰도가 더 높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국가가 빌린 돈을 당연히 갚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채가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회사채는 그 회사가 망하면 내가 그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채권이란 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전자산은 저금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위험자산은 고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채와 국채를 비교했는데 이 회사채도 회사의 기업 등급이란 게 있어요. 신용 등급이 있거든요.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리가 조금 더 낮고요. 기업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산은 로우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낮은 거죠. 위험자산은 하이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감수하고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국회의원의 발언에서 고소득자, 고신용자가 저금리를 쓰는 게 사실 되게 경제학적이고 금융의 정말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충분히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저신용자고 저소득자에게는 고금리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혹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은 저금리, 위험자산은 고금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바꿨을 때 고신용자, 고소득자가 저금리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저소득자, 저신용자가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따져봐도 이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장기는 고금리고 단기는 저금리거든요. 이 단기라는 게 기한이 짧다는 거고요. 기한이 짧다는 건 그만큼 위험 변수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장기를 봤을 때는 위험 변수가 어떤 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경제에서 발생하는 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보면 특히 국채 같은 거 보면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국채는 주로 저금리고요. 장기 국채는 고금리가 되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콜금리는 초단기 금리거든요. 물론 은행과 은행 간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것도 있지만 완전 초단기 상품이기 때문에도 금리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보면 미국 국채를 봐도 뭐 3년짜리가 있고요. 1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매번 이것을 똑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와 단기에서는 단기가 저금리고 장기가 고금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장기에는 위험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시간적 보상 그리고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기간을 봤을 때 이렇고 이것을 개인이나 기업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고신용자인 혹은 안전자산인 저금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저신용자나 위험자산인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